안녕하세요. 호기심 약사입니다. 칼슘에 대한 두 번째 영상입니다. 칼슘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시려면 첫 번째 시리즈를 꼭 시청해 주세요. 이번 주제는 골다공증입니다. 많은 분들이 골다공증이 얼마나 위험한 질환인지 잘 모르시는데요. 고관절이 골절되면 1년 내 사망률이 20% 이상이고 8년 내 누적 사망률은 60%에 달할 정도로 무서운 병입니다. 두 건의 심한 골다공증 케이스를 통해 골다공증의 숨겨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분은 골다공증 치료제인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를 10년 드셨던 분입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는 드루네이트로 끝나는 성분명의 약을 말하고요. 골다공증 치료에 많이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그런데 이 약물과 함께 칼슘제도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살짝만 부딪혀도 골절이 잘 되는 분이었어요. 다른 골다공증 약에 대한 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에 대한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뼈는 한 번 생기면 그대로 평생 쓰는 것이 아니고요. 1년에 10% 정도가 파골작용과 조골작용을 통해 새로운 뼈로 바뀌게 됩니다. 파골작용이란 뼈를 분해해서 흡수시키는 것을 말하고요. 조골작용이란 뼈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는 파골작용을 억제함으로써 뼈의 분해를 막고 골밀도를 증가시키는 약물입니다. 그런데 파골작용이 억제되면 조골작용도 억제돼요. 이 말은 이런 기전으로 작용하는 약물들은 새로운 뼈로 바뀌어야 하는데 노후한 뼈가 그대로 쌓인다는 말입니다. 건강한 뼈가 될 수 있을까요? 전혀 아니겠죠? 때문에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를 드신 분들은 골밀도는 증가했을 수 있지만 골 강도는 증가되지 않고요. 모래성을 쌓아놓은 꼴이 됩니다. 당연히 골절도 쉽게 일어날 수 있고 골절이 되면 잘 붙지도 않습니다. 이분의 경우 10년을 드셨다면 이미 노후한 뼈가 많이 쌓여 있다는 의미고요. 부서지기 쉬운 뼈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뼈를 건강한 뼈로 바꾸는 것은 이런 약물을 안 드셨던 분들에 비해 뼈를 리모델링 하는데 훨씬 기간도 비용도 많이 필요한 어려운 일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분 역시 심한 골다공증이 있는 40대 여성분입니다. 기능의학병원에서 검사를 했더니 혈중 칼슘 농도가 높다며 칼슘제를 복용하지 말라고 했다네요. 골다공증이 심한데 어찌해야 할지를 고민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이런 상담이 가끔 들어오는데요. 첫 번째 칼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칼슘 패러독스에 대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실 거예요. 칼슘 패러독스를 짧게 설명드리자면 칼슘이 결핍되면 오히려 혈중 칼슘 농도가 높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칼슘 시리즈 첫 번째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젊으신 편인데도 불구하고 골다공증이 심하다는 것은 뼈가 만들어지는 조골작용보다 분해하는 파골작용이 강하다는 것이고요. 칼슘의 흡수가 잘 되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럼 왜 뼈가 잘 부서지고 칼슘의 흡수도 안 되는 걸까요? 이건 뼈 구조를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뼈는 칼슘, 인 같은 무기질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뼈는 단단한 뼈 바탕질과 그 안쪽에는 골수로 이루어져 있고요. 뼈 바탕질은 유기질 35%, 무기질 45%, 수분 20%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서 유기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콜라겐이고 이 외에도 황산 콘드로이친, 황산 케라탄, 히알루론산, 구연산 등이 있습니다. 뼈에서 유기질을 제거해 무기질만 남게 되면 부러지거나 쉽게 깨지는 뼈가루에 불과합니다. 유기질이 제 기능을 하려면 충분한 수분이 필요하죠. 즉, 단단한 뼈가 되려면 충분한 수분과 유기질이 필요한데 유기질이 수분 부족으로 메말라 버리면 무기질을 붙잡고 있을 수 없어 뼈도 쉽게 부서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뼈만 메말랐을까요? 아닙니다. 뼈가 메마르기 전에
이미 점막도 메말라버린 상태가 됩니다. 점막세포에서 분비나 흡수가 일어나는데요. 위 점막에서 소화액 분비가 안 되니 소화도 안 되고 장 점막이 메마르니 당연히 영양분 흡수도 안 됩니다. 때문에 골다공증이 심한 분들은 칼슘제만 먹어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수분 부족으로 인한 메마름증부터 교정하셔야 하고요. 유기질을 보충하거나 생성할 수 있는 보조요법이 꼭 필요합니다. 골다공증이 심하신 분들은 위와 장 점막 역시 크게 손상되어 있기 때문에 칼슘제를 드셔도 거의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이분 역시 메마름증이 심각하신 분이셨는데요. 이렇게 메마름증이 심할 경우 칼슘제를 먹어도 흡수되지 않아서 뼈를 분해해 고칼슘 혈증이 생길 수 있고요. 세포내 칼슘 농도가 높아지면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열증이 심해집니다. 열증이 심해지면 다시 메마름증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죠. 메마름증이 심각한 분들에게 칼슘제는 마그네슘, 비타민 D, 비타민 K2와 같은 보조인자가 없어도 바로 흡수되는 고활성 칼슘이 필요합니다. 그럼 활성이 높은 칼슘이 좋은 칼슘일까요? 아닙니다. 활성이 높다는 것은 언젠가는 칼슘의 작용도 넘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앞의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칼슘의 작용이 넘치면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활성이 높은 칼슘은 메마름증이 심한 분들에게는 꼭 필요하지만 단기간 사용해야 하고요. 더 세심하게 컨트롤해야 하기 때문에 경험 많은 전문가에 의해서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적절한 활성을 가진 칼슘제가 더 안전합니다. 가끔 칼슘의 함량이 500mg 이상의 칼슘제를 선택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보다 낮은 용량으로 흡수율 좋고 적당한 활성을 가진 제품을 선택하셔야 칼슘의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고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골다공증이 심했던 두 케이스 모두 메마름증이 심각했던 분들입니다. 골다공증이 심각하다는 것은 메마름증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다는 말이고요. 메마름증을 같이 교정하지 않으면 골다공증도 잘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신조골이라는 말이 있죠. 신장이 뼈를 주관한다는 말인데요. 신장은 우리 몸의 수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 수분 조절에 실패하게 되고 뼈도 마르게 됩니다. 신장이 제 기능을 하는 데에는 미네랄의 역할이 중요하고요. 이 중에서도 칼슘이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심한 골다공증은 메마름증이 오랫동안 진행돼 왔다는 의미입니다. 메마름증이 생기면 ECM도 세포도 기능이 저하되고 몸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골 감소증 초기일 때 이를 무시하지 마시고 더 큰 병이 생기기 전에 반드시 교정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